전산세무 1부 교재 92페이지에 88의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업무 관련 지출이에요.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기부금, 기부금. 1번 틀렸네요. 접대비는 업무 관련 지출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실질과 되다 보니까 명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번이 틀린 거고, 병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초과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 매천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접대비는 3만 원 가지고 따지고 경조사 접대비는 20만 원 갖고 따져요. 그치? 그러니까 일반 접대비는 3만 원 초과하면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고 경조사 접대비는 20만 원 초과하면 법정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고 그 뭐지?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청첩장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지? 모바일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예, 문자로 오든 그 청첩장 온 게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20만 원 이하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누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는 그지? 예, 대부분 이제 문자로 많이 오잖아. 뭐 조문장인가 뭐 이런 거 안 보내잖아. 그지? 예. 그런 거 자체가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경조금은. 3번. 주주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에 대해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그 실무할 때 개인적 경비라 했던 거죠. 개인적 경비. 개인적 경비 쓰고 접대비를 청구한 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광고 선점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안 보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광고 선점비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증한 것은 광고 선점비입니다. 광고 선점비. 접대비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1년 갖고 따지고요. 일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공제해줘요. 예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올랐어. 하루에 15만 원씩 공제줍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일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에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된다. 3번도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분기별 다음 달 말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월로 바뀌었어요. 일원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일원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답이 2번만 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3번도 답이 되는 거야. 복수정답으로. 그리고 내가 뭐 쓰려고 그랬는데. 일원 근로자의 원천 징수세 예를 들어서 1급이 20만 원이라면 하루에 1급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15만 원 공제하고 일용 근로 소득금액 일용 근로자의 소득금액 나오는데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15만 원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 근로 소득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봐요. 일용 근로자는 그럼 이게 5만 원이고 세율은 최저세율 6%예요. 소득세 최저세율 6%. 6%. 5만 원에 6%면 3천 원. 3천 원이 일원 근로자에 대한 산출세액이고
근로소득 산출세액이고 3,000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 3,000원에 55%면 1,650원. 그러면 이제 원천 징수세액이 1,350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135원. 그러면 그냥 원천징수세액 물어보면 1,350원이고 지방소득세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보면 1,485원이 되는 겁니다. 길게 나오면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요. 길게 나오면. 짧게 나오면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해 준다는 거, 세율은 6%라는 거, 산출세액의 55%는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주시고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예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부당예산 부인 요건이 누구와의 거래, 누구와의 거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해야 되고 부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부당예산 부인이라 하고 이 부당예산 부인 따질 때 그 조세 회피 의사는 필요하지 않대요. 조세 회피 의도와는 상관없다.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던 의도가 없었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부당예산 부인이라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13번 답은 4번이 틀렸고 14번 다음 중 부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개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해서 부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만 받는 거죠. 그지? 납부하거나 환급만 받는 거. 효과는 납부하고 환급만 총괄이고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점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요.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자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 신청을 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물을 이행하는 제도고 모든 의무 등록 세금 계산 수수 세액 계산 신고 납부 등을 총괄하는 거고 법인은 본점에서만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신규 사업장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4번이 틀렸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5번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고요.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5년 이내 2월에 감면한다. 4번이 틀렸어요. 우리 대부분의 세액공제가 10년간 2월 공제인데 세액 감면은 2월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예, 4번이 틀렸다. 여기까지 해서 88회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